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세워진 미국의 락펠러 재단,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기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빌 게이츠 재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한 실업가가 세운 공익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인들이 세운 재단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요. 지원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박수를 받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 설립 후 뚝심 있게 우리 농업, 농촌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 있어 이 시간 초대했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의 신수경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예, 신 국장님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붙는 수식어는 아마 한국 최초의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그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산농촌재단은 교보생명의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님의 뜻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회사죠. 보통 보험회사가 농업, 농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대산 신용호 선생님은 전남 영암군 출신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는 것 외에는 농업, 농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보험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움에 처한 1990년대 초반에 대산농촌재단을 설립하게 되신 거죠. 그 설립 연도 1991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유루과이 라운드 협상, 쌀 개방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우리 농업이 벼랑 끝까지 몰리던 그런 시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그때 농업,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올해로 벌써 설립 28주년이 됐는데요. 아마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업이라든지 그 핵심 가치가 조금씩 달라졌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간 재단이 걸어왔던 길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산농촌재단이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농촌 공익재단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보다 더 큰 거는 28년간 지속적으로 농업, 농촌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은 우리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 그 한국농업의 별 이제 13인에 기업가로서는 유일하게 또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1990년대 초반에는 우리 농민이 어렵고 또 농민의 힘이 약하고 이제 농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농민의 역량을 키우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농민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영역을 좀 더 넓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비자와 만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자와 농민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재단의 사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많이 구축이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우리 농업, 농촌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익적 가치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좀 더 가치를 넓혀가는 사업들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91년 설립된 이후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농촌재단이 추진해왔던 사업들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재단 그 창립 초기하고
기본적인 사업의 골격은 예. 비슷합니다. 예. 근데 다만 그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농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재단이 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른 기관들에게 좀 확산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한 연구, R&D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요. 예. 우리 농촌 출신이라든가 농업계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일어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해외 농원 연수도 뭐 농림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 재단은 한정적인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또 사업의 방향을 조금씩 전환해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업 실용 연구 지원 사업인데요. 예. 네,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연구하면 보통 학자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대산농촌재단이 하고 있는 농업 실용 연구 지원 사업은 주인공이 바로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예. 그리고 그 연구자분이 돕는 형태의 산학 협력 연구를 좀 그렇군요. 재단에서 예. 권장을 하고 있고요.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대산이 하고 있는 해외농업 연수, 해운농업 연수 프로그램, 이 관계자들 사이에 꽤 정평이 있고요. 또 젊은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호응도나 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외농업 연수 사업의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재단도 설립 초기에는 선진 기술을 배우고 또 그들의 농업을 배우는 그런 연수를 품목별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선진국에 가서 그 농업 기술을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농업 예, 네, 예. 그만큼 우리의 그 농업 기술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는데 또 그렇군요. 그러면 예. 계속 우리가 이 농업 농촌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 농촌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또 이끌어가고 예. 또 그런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농민의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또 소비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즘 여러 지자체를 비롯해서 기관에서 해농 연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흔히 선진 농업 기술을 보고하는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대산의 해농 연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을 뭐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차별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프스 하면 사실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에 항상 예, 딱 들어가는 그렇죠. 곳이죠. 예. 근데 그 알프스를 가보면은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경관에 다들 넋을 놓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아름다운 경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농민이라는 것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예. 네, 이 알프스 지역은 굉장히 겨울이 깁니다. 그래서 5월에 가도 눈이 계속 내리고요. 예. 눈은 뭐 1년 내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풀도 좀 자라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농민들이 소를 키우고 하면서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문화 경관을 농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정부와 뭐 EU 이런 곳에서 농민에게 농업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농민이 계속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농업을 많이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도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연수가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 유럽 연수 또 해외 농업 연수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세계의 많은 농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농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농민들은 전부 다 너무나 힘든
그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농민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본인이 농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예. 본인의 큰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의 농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 근데 우리 유럽 연수를 함께 해주시는 독일의 농업 전문가 황석중 박사님께서 예. 농민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무나 농민이 될 수 없다. 예. 네, 농민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예. 50% 본인의 일의 50%를 농업에 쏟아야 하고요. 예. 또 거기서 노동 시간도 역시 본인의 그 일의 50%가 돼야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농민 자격증, 농민에게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농민이라는 것은 예. 국민에게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그 중요한 먹거리를 아무나 다룰 수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농민에게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요. 예. 꼭 유기농이 아니어도 예. 농약이나 뭐 여러 가지 비료나 이런 것들을 치는 것도 이곳에서는 그런 농민 자격증이 없으면 예. 아예 구입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농민 자격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따는 그런 것인가요? 네. 우리로 치면 농업 고등학교를 예, 졸업하고 예.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농민을 양성하는 농업 직업 학교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 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캠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농업 직업 학교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로 치면 농업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예. 네, 농업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농사에 처음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거는 물론이고요. 예. 뭐 용접이라던가 목공이라던가 철공이라던가 뭐 이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 네, 농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그래서 꼭 농민이 안 되더라도 농업 학교를 나온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15살 전후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왜 농업을 하려고 하느냐, 농민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농촌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그런 고향이라는 게 어떤 고향이냐? 소가 있고 초지가 있고 정말 아름다운 다른 데서 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 경관이라는 자부심이 되게 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선택을 너무 너희가 농민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빨리 한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코 빠르지 않다. 내 스스로 농민이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고 있고 나는 농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농구 학생들하고 좀 비교가 되니까 예. 함께 갔던 분 중에 농구에 출강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부심 있는 농민을 키워내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예. 정말 부럽습니다. 예.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과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남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봤습니까? 제가 만난 유럽의 농민들은 정말 자부심이 강했어요. 예. 그냥 작은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농업의 역할이 뭡니까? 농민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농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예.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생존 기반인 건강한 흙과 뭐 그 공기, 예. 물 이런 것들을 보존하며 예. 우리 문화 경관을 보존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이유가 참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에는 1954년부터
녹색 계획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책적으로 농업, 농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틀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 정부가 그 농업의 10가지 기능이라고 해서 그 책을 안내 책자를 대국민 홍보 책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 책자의 부제가 농업 살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농업 정책이라고 하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농업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네요. 네, 우리는 지자체 속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는데 독일은 국가직으로 농업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에서 저희가 이제 만난 농업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EU의 농업 지원 정책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농업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농업 정책이 없었다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문화 경관은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면서 농민은 보조금보다 더 큰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런 아름다운 문화 경관과 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보다 새롭고 또 시대를 읽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없으신가요? 재단 해외농업연수는 1년에 2차례를 하는데요. 봄에는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유럽에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의 광동성, 화남 지역이라고 하는 광동성과 복건성, 그리고 홍콩과 대만을 잇는 새로운 연수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한 2주간 현지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우리의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이 지금 그 국가적으로 중국은 국가적으로 향촌 건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것을 보면 네,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30대 초중반,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라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그분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중국의 농촌, 그냥 농촌이 우리로 얘기하는 그런 지역 개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면적인 성장, 또 전통의 복원, 가치의 복원 이런 것들의 중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농업 농촌이 사라진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가 농업이 농촌이 없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홍콩.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으로 협력과 교류, 연대의 장이 또 될 것 같은 기대가 또 큰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새롭고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중국 농업이 단순히 우리의 경쟁 상대라서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농업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활동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농촌의 그 미래 농업과 지역 사회를 선도해 나갈 청년이 없다는 것은 아마 그 농업 농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에서는 그 차세대 농업인들 양성하는 일에도 비중을 두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농촌은 단순히 어떤 식량 생산 기지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예. 농촌에선 굉장히 다양한 또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양한 인재들을 폭넓게 또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수지만 그 농업 농촌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농업 리더 장학생을 선발해서 양성하고 있고요. 예. 이것과 함께 또 우리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깊이 있게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언론인을 양성하는 사업도 함께 펼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 언론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다른 재단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언론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양성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 기자 PD 과정을 개설을 한 학교가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도 전이죠. 그러니까 예. 농업 농촌 기자가 되겠다, PD가 되겠다라는 지원을 받으면 재단에서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학원 2년 내내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예. 우리 농업 리더 장학생과 같이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2년간 4차례에 걸쳐서 그 농업 선진지 견학을 하고 멘토링하고 뭐 독서 프로그램 같은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게 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한 20년 안에 10명 정도의 그 기자, PD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10년간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벌써 현직에 있는 기자, PD가 10여 명이 넘고요. 네. 벌써 그렇게 조기 목표 달성을 하셨군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그 친구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또 재단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학생 하나가 전화를 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 굴지 방송사의 PD로 당당히 합격했다고 이제 너무 좋아서 전화를 한 건데 예. 너무 잘됐다 축하한다 하고 했더니 재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재단의 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곳을 보잖아요. 예. 그런 현장성이 그 전형 과정에서 그대로 본인이 그 전형 과정에 그걸 녹여냈고 그것들이 합격이라는 성공의 예. 선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젊은 농업 리더 장학생 또 지금 얘기하신 언론인 장학생이 그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농업 리더 장학생은 전국 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 대학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예. 선발이 되면 선발 시에 또 그 부모님 면접을 같이 봅니다. 본인이 그렇습니까? 농업 예. 농촌에 대해서 투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부모님이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약속을 받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서 예. 선발이 되면 3학년과 4학년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 경쟁이 꽤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그 경쟁률을 혹시 좀 소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제 농업 농촌에 대한 그 젊은 학생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원을 한 학생들 면접을 해보면 굉장히 농업 농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키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준비된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데서 희망을 찾기도 예.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람을 키우는 일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별로 티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낼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 그 대산농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젊은 농업이 양성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언론인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서 해외 사례를 이제 짚어보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을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인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개정하는데 헌법 가치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에서는 일찍부터 그런 가치를 소비자한테 알리고 공유하는 일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농업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외쳐도 소비자가 지지하지 않으면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단은 이 농업 농민과 소비자가 만나는 사업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걸 체득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농촌 체험이라던가 목장 체험, 또 나를 바꾸는 밥상,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갈 수 없는 또 사람들의 또 사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난 2018년에 이제 도심에서 농민을 초청하여 이제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대지의 밥상입니다. 대지의 밥상. 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지는 온갖 생명을 키우고 또 생명을 거두는 땅이잖아요. 예. 그것이 표면적인 이름이지만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대산농촌 문화상 수상자가 차리는 지혜로운 밥상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대산농촌 문화상 수상자들 중에서 이제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예. 그럼 한 5, 60명 되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밥상을 나눠 먹고, 예. 그리고 이 농민과 한 1시간 정도 이제 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도시민들이 그 프로그램 참가할 때 참가비를 냅니까? 네, 냅니다. 당연히 내죠. 예. 네. 다른 부분들은 다 재단에서 지원을 하지만 참가비가 2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참가자가 그래도 많이 네,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먹거리에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요즘에 먹방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먹거리 관련한 방송도 많고 또 사실 이렇게 먹는 다이닝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이 어떤 음식의 맛, 또 음식 자체에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하면 대지의 밥상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지, 이건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소비자가 함께 이러한 가치 있는 농업을 가져가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도시민이 건강한 농업을 도시 안에서 만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농민을 만나서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느꼈다는 그 참가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함께 하신 수상자분들도 사실 현장에, 농업 현장에만 계셨었는데 정말 도시에 와서 본인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본인 농민으로서도 상당히 큰 감동과 예.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우리 농업 농촌 앞에는 이제 농민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과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농촌 체험이나 도농 공감 사업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족사랑 농촌체험, 또 가족사랑 목장체험, 그리고 나를 바꾸는 밥상, 이렇게 있는데요. 예. 가족사랑 농촌체험이나 목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5세 이상
5살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세대가 가장 우리 농업과 농촌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고 또 그 미래의 지지자로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로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나를 바꾸는 밥상은 먹거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농업하면은 본인하고 좀 멀게 느끼지만 먹는 거는 바로 본인하고 직결되잖아요. 이 먹거리와 농업과의 상관관계를 좀 전문가의 이야기로 그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도농 공감 사업 또는 그 농촌 체험 이런 것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어땠는지 꼭 물어보고요. 예. 또 이제 후기 공모를 해서 또 그것들을 또 다른 또 인터넷상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민의 마음에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험 전에는 이제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그냥 보통 그냥 그렇죠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이런 행사를 끝나고 나면 농업 농촌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90% 이상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그 농민에 대한 신뢰, 또 건강한 먹거리와의 관계,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와서 마을에 농산물 구입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또 몇 번이나 같은 마을을 이렇게 재방문을 하시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친지분들하고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마을하고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우고요. 또 마을에서도 이러한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호응에 또 응답하고자 1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을 뭐 연말에 초청을 해서 또 마을 축제를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관계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흔히 농촌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사례를 또 다시 대기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농촌 관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농촌에서의 휴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휴가를 길게 가잖아요. 근데 이 농촌에 가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같은 곳에 매년 수년 동안 계속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서 일주일, 2주일을 묵는 거죠. 머물면서. 그래서 그 농가에 있는 어린아이와 또 이 도시에 있는 어린아이가 만나서 계속 관계를 맺다가 결혼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단순히 이제 관광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고 농업 농촌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감이나 본인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감한다는 데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체험 사업들이 또 우리도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길게 머물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이런 자발적인 관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데서 크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농업과 농촌의 그 우군 또 지지자를 만드는 그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네요. 사실 그 대산농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해농업 연수라든지 또 그 젊은 농업을 양성한다든지 도농 공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독특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렇죠. 재단 사업 중에서 정성을 들이지 않은 사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다른 곳은 이렇게 좀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고 하면 재단은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재단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혼을 담아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네, 제가 사실은 올해가 이제 입사 26년 차가 되는데요. 예. 저는 정말 농촌 출신이 아니라 예. 도시 출신이라 정말 농업 농촌에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딸기가 어디서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마트에서요라고 이렇게 예. 대답한다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수준이었거든요. 아하,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사보 기자로 대산 농촌재단에 입사를 해서 이제 26년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것들과 함께 이제 예. 뒹굴면서 살았던 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산 농촌 문화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대산 농촌 문화를 만든 것이 이제 첫 번째 저의 일이었는데요.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작년 가을에 통건 100호를 발간을 했습니다. 예. 1년에 4번 나오는데 통건 100호면 25년이라는 그러네요. 세월이 예, 흐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뭐 100호를 바라보면서 왔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냥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 100호가 됐고 또 이제 101호 다시 시작입니다. 102호를 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식지에 좀 불과했지만 예. 이게 점점 많은 또 분들이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예. 이게 굉장히 이제 농촌 문화가 농업 전문지로서 이제 부상을 했고요. 또 이제 인터넷이 발전되고 웹진이 생기면서 예. 거기에 실린 글들이 굉장히 다른 쪽으로 확산이 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기로 하고요. 예. 또 그 내용들이 뭐 정책을 만드는데 뭐 기초가 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담당자로서는 큰 보람입니다. 자, 또 이게 꾸준히 재단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흔적을 또 찾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농민에게는 뭐 잊을만 하면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이니까 예. 잊을만 하면 찾게 되는 친구지만 그렇게 단순하고 꾸준한 일을 계속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5년 동안 100권을 발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도 200호, 300호 계속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아마 가장 그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상, 이 대산 농촌 문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산 농촌 문화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대산 농촌 문화상은 1991년에 제정을 해서 1992년에 1회 시상식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18년에 제27회 시상식을 마쳤고요. 예. 그 대산 농촌 문화상의 별명이 농업계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대산 농촌 문화상 수상자 선정 과정과 절차가 아주 엄격하다는 것과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라는 지형점이 선명하다는 점이 예.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매년 1월부터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한 시상식까지 한 1년여, 10월에 시상식까지 1년여가 걸립니다. 그 수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은 농업에 대한 애정과 그동안에 했던 여러 그 고생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구나 하는 그런 그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결과를 통보받고 뭐 첫 반응이랄까요? 그리고 또 시상식에서의 모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0월에 제27회 대산농촌문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수상자가 3분이셨습니다. 예. 네, 3분이 수상 소감을 하기 위해서 단생에 올라가셔서 3분 다 울컥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상 전에 이제 수상자 공적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재단은 그 시상식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한다기보다도 하나하나 어떻게 수상자분들이 좀 더 돋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거죠. 예. 그래서
대선 농촌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냥 담담하셨던 분들이 시상식에 와서 정말로 그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상금 규모도 상당히 그 큰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농업계에서는 아마 최고 금액을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4개 부문을 시상을 합니다. 농업기술, 농업경영, 농촌발전, 농업공직. 예. 예, 농업공직은 농업공직자분들한테 드리는 상이고요. 예. 네, 나머지 3개 부문은 농업인을 비롯해서 그 전반적으로 농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상인데 예. 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와, 각 부문별로. 예. 예. 네, 그리고 농업공직 부문은 이제 공직자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그 일을 하라고 예. 업을 받으신 거니까 예. 저희가 상금을 2천만 원으로 예, 신청하고 그것도 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예. 그 저도 사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년 수상자들을 이제 몇 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구나. 어떻게 저런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업적과 그 노력들이 대단하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모든 수상자들이 다 특별하겠지만 그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27년간 121명의 수상자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만큼 수상자분들 몇 명이 굉장히 그 특별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상하신 분 이야기를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농업 공직 부문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한 40년간 농촌 농민을 위해서 애쓰신 이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농촌 지도사분이 상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제 업적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짧은 영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 또 뭐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업적이 굉장히 광범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밤호박을 개발하셨으니까 밤호박 농가를 만나야 되고 또 무화과 농가를 만나야 되고 또 양파 채종하는 농가를 만나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그 분들이 있었는데 영상을 이제 촬영하러 갔는데 이 농민들이 각 곳마다 다 서서 그 이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상자분을.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슬쩍 와서 세상에 이런 분이 없다고 예. 정말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예.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분 모르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러니까 농민이 굉장히 많이 최다 출연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수상자 분들도 그런 농민들의 반응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이 밤호박을 만들어낸 게 한참 전의 일인데 미안해서 얘기도 못했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본인도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선정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이제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이제 받고 있으시다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는지요? 네, 대선 농촌문화상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한테 드리는 상입니다. 농업 기술, 농업 경영, 농촌 발전, 농업 공직 4개 부문에서 시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문마다 꼭 수상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재단의 상에 이제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해에 수상자를 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적인 업적이 아닌 사회적 가치, 공익성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화제에서 영화상 많이 시상을 하잖아요. 영화상의 비유를 하자면 주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막 시작해서 반짝 어떤 업적을 내신 분 신인상도 아니고요. 또 모든 업적을 다 이루신 공로상의 성격도 아니고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더 큰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상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금방 잘 됐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산농촌재단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지원을 받은 수혜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4만 3,700여 명 정도 되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소비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크고 작게는 이제 농업 농촌의 중심에서 혹은 또 지지자로서 큰 역할을 하시고 있다는 게 재단의 또 큰 재산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28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세월 뚝심 있게 이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고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또는 혹시 가장 고민됐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농업 농촌이 힘들듯이 재단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또 적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좀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것이 기금을 운영해서 그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금리 시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예. 재단의 특성상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죠. 예. 저희가 해마다 이제 모사인 교보생명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예. 이제 재단에 대한 이제 기대와 또 이렇게 농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를 만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막 많은 제안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해달라라고 요구도 하시는데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재단으로서는 재단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깊구나라는 그 반가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런 걸 재단이 어떻게 다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라가 안 하는데 재단이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대산농촌재단 같이 농업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아져서 재단의 힘이 조금 더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오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재단의 가치와 모습 정말 참 그 감동적이고요. 그 변치 않기를 응원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후년이면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 미래상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재단을 꿈꾸시는가요? 사실 2011년에 재단 창립 20주년이 되던 해였거든요. 그때 재단의 비전을 새롭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농업, 예. 그리고 젊은이들의 즐거운 삶터가 되는 농촌, 예. 그리고 농민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드높이는 사회,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다양한 삶을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재단이 되겠다라는 것이 사실 2020년까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비전과 철학이 변치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우리 농업인들과 MBS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7년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까지 이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이나 인식들이 좀 미미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막 조금씩 그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먹는 것이 농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농부이자 시인인 웬델베리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과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먹고 사는 우리 모두 농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농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또 우리 농민의 또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대산농촌재단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라는 대산농촌재단의 가치에 공감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위한 공익재단들이 농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젊은 농부를 키워내는 인재 양성소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